살면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위로하며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인연들도 많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심지어 악마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인간 군상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사람은 없었나요? 오늘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정신과 행복을 갉아먹을 수 있는 악마보다 더 위험한 인간 유형 5가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유형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더욱 건강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통찰과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마음에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이 공명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야기할 유형은 바로 소시오패스입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정말 매력적이고 똑똑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뛰어난 언변과 설득력, 비상한 지능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고, 때로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을 보여주며 조직이나 집단을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매력적인 가면 뒤에는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거의 전무하다는 무서운 특징이 숨겨져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들은 자신의 이득과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 어떤 죄책감이나 후회라는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대로 연기하는 냉혈한 배우처럼 행동하며 상대를 능수능란하게 조종하고 이용하는데 일말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잔인하고 영악한 악당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 속 소시오패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범하고 위장된 얼굴을 하고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위험은 우리를 순식간에 파괴하기보다 서서히, 그리고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잠식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소시오패스들은 처음에는 당신에게 과도한 칭찬과 아낌없는 호의를 베풀며 마치 구세주처럼 다가올 겁니다. 당신의 가장 깊숙한 약점과 취약한 부분을 놀랍도록 빠르게 간파하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당신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할 겁니다. 당신이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이 얽매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시오패스 유형을 만났을 때는 초기 단계에서 그들의 비정상적인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너무 빠르고 깊게 다가오며 과도한 친밀감을 요구하는 사람, 늘 자신만 옳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등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에게는 절대 개인적인 약점이나 비밀, 그리고 당신의 내밀한 꿈과 계획을 공유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것을 당신을 조종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들의 교묘한 조종에 휘둘리고 있다고 강하게 느낀다면 즉시 그 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과 소중한 삶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소시오패스는 당신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여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유형 중 하나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들은 악마보다 더 교활하고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해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배려하거나 존중할 줄 모릅니다.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오직 자신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으며 모든 관심과 찬사가 자신에게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며 조금이라도 자신이 비판받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극도로 분노하거나 상대를 맹렬히 비난하며 공격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며 때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사실 깊은 열등감과 불안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과 결핍을 감추기 위해 허세를 부리거나 타인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비하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성과를 내거나 성공을 거두면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거나 당신의 노력을 폄하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할 겁니다. 이들은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고갈시키고 당신의 소중한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당신이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초라하고 무능력하며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마치 끝없이 오르내리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잠시 동안은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지만 곧바로 당신을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거나 냉담하게 무시하며 심한 고통을 안겨줄 겁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르시시스트의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들의 감언이설이나 비난에 절대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적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들의 평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이 당신의 잘못이나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들에게 낭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확한 심리적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 노동자나 자존감 회복 도구가 아니니까요.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바로 가스라이터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이제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고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 능력과 판단력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왜곡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가해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악랄한 심리적 학대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분명히 경험했거나 들었던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 정말로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오해한 거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당신의 기억과 판단력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조차 믿을 수 없는 깊은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라는 자기 의심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죠. 결국 당신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모든 중요한 결정을 가스라이터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들은 마치 당신의 뇌를 서서히 세뇌시키는 듯한 방식으로 당신을 완벽하게 지배하려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치명적인 심리적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아와 정체성, 그리고 자존감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감정과 생각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강하게 믿어야 합니다.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심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터와의 대화에서는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대응하기보다 냉정하게 사실에 근거한 증거를 제시하고 그들의 교묘한 조작에 넘어가지 않도록 단호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당신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가스라이터로부터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세요. 당신은 소중하며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진실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당신의 자아를 파괴할 권리는 없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깊은 혼란과 배신감에 빠뜨립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친절하고 사려 깊으며 이해심 많은 천사 같은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그들의 등 뒤에서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데 일말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혹은 특정 상황이나 상대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듯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굽신거리며 아첨하고 온갖 아부를 떨지만 힘없는 동료들이나 후배들에게는 갑질을 일삼거나 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와 깊은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기 전까지는 당신은 그들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선적인 이중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 당신은 인간적인 실망감과 깊은 혼란, 그리고 불쾌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어떤 것이 그들의 진짜 본성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불안감과 불신을 느끼게 되죠. 이러한 사람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주변 분위기를 흐리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겉모습에만 현혹되지 말고 꾸준히 그들의 행동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만약 그들의 이중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개인적인 정보나 당신의 솔직한 속마음을 너무 깊이 털어놓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마는 뿔과 꼬리를 숨기고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눈을 맞추고 따뜻한 말로 다가오죠. 진짜 위험한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서 있는 척하며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지배하려 듭니다. 그들은 도움을 가장한 지배자이고 공감을 흉내낸 조종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무너뜨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가오는 사람. 그는 언제나 웃고 있었습니다. 말도 조심스럽고 칭찬도 잘하고 무엇보다 사람의 약점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는 힘들다는 말에 가장 먼저 연락했고 속상하다는 말에는 긴 문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힘들어질수록 그 사람은 더 다정해졌고 내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그는 꼭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비밀을, 내 상처를, 내 가장 나약한 순간들을 차곡차곡 모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직접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위로라는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를 더 비참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내 아픔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약함은 그에게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는 도구였던 거죠. 니체는 말합니다. 진짜 위험한 인간은 칼을 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미소 속에 독을 감추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이들은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 실제로는 지배하려는 자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이용하지 않고 그저 함께 서줄 뿐이라고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당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약한 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은 분노하지 않고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주는 척하며 마음의 균열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아기보다 더 조용하고 그래서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진정성 없는 관계는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심각하게 방해할 뿐입니다. 당신은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투명한 사람들과 맺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마지막 5번째 유형은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억울하며 모든 불행을 짊어진 비련의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모든 불행과 어려움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오로지 타인이나 환경 탓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에게 전가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과 관심을 요구하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동정심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정말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렇게 됐어. 이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와 같은 말을 거리낌 없이 하며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거나 객관적인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을 매정하고 몰인정하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몰아가서 상대방에게 깊은 죄책감을 심어주려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당신의 선한 동정심과 연민을 교묘하게 자극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거나 자신의 무거운 책임을 당신에게 슬쩍 떠넘기려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안쓰럽게 여기고 진심으로 도와주려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그들의 끝없는 불평과 책임 전가에 지쳐버리게 될 겁니다. 당신의 귀한 에너지는 완전히 고갈되고 당신마저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과 무기력함에 깊이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하고 단호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거나 감정적으로 끌려다니기보다 항상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그들의 책임까지 떠맡지 않도록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공감과 도움은 오히려 그들의 피해 의식을 강화하고 스스로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책임감을 존중하고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형성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적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마보다 더 위험한 인간, 유형 5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가스라이터,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까지. 이 모든 유형의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과 행동 패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이며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를 끼치는 파괴적인 관계에 불필요하게 묶여 있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오늘 이야기한 유형의 사람이 한두 명쯤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오늘 이야기한 유형의 특징 중 일부를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깊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현재 인간관계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거나 자신만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깊은 깨달음, 그리고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알찬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